병원에 하루 입원했을 뻔인데 이렇게 됐다고요? 선생님, 제발 저희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은 제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됐어, 엄마? 손바닥이 가끔 가려운데 이유를 몰랐던 적 있나요? 혹은 밤에 누우면 발바닥이 화끈거려서 이불 밖으로 내밀어야만 잠이 오는 적 있나요? 피가 날 정도로 긁었는데도 시원하지 않고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긴 적도 있죠. 중년이 되면 이런 이유 모를 가려움이 한두 번쯤은 찾아옵니다. 특히 건조한 계절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더 심하죠. 하지만 만약 그 가려움이 손바닥이나 발바닥에만 생기고 밤마다 계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몸이 당신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한간담취합회 통계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의 거의 20%가 오랫동안 손바닥과 발바닥 가려움증을 겪었습니다. 그중 3명 중 1명꼴로 담즙 정체나 담관결석 같은 간담간 담낭담도 기능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무서운 건 대부분이 증상이 꽤 진행된 뒤에야 병을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조기에 알아차리면 생활습관 몇 가지와 간 기능 검진 한 번만으로도 충분히 회복하고 간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밤에 종종 목과 가슴이 가려워요. 피부에 아무 발진도 없다면 그건 혈액순환이나 심혈관 문제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내과 진료를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부산에 사는 56세 여성 김민서 씨의 사례입니다. 낮에는 손주를 돌보고 밤에는 드라마를 보며 늦게 잠드는 게 일상이었던 분이죠.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손바닥이 붉게 빛났지만 발진도 두드러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내 손바닥을 비비며 이 이상한 찌릿한 느낌 좀 없어졌으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씨 탓에 피부가 건조한 줄 알았어요. 아무리 로션을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밤에는 너무 가려워서 찬물에 손을 담그고 자기도 해요. 처음엔 저도 단순한 알레르기나 비누 때문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물어보니 소변이 요즘 차색처럼 지네요. 몸이 자주 피곤하고 입맛이 없어요. 거울 보니 눈동자가 약간 노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로 감을 잡았습니다. 밤에 심해지는 손바닥 발바닥의 가려움, 그리고 피부 변화 없이 지속되는 증상. 이건 바로 담즙, 정체 담즙 물체의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장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몸 안에 쌓이면서 담즙산이 혈액을 타고 피부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속에서는 간이 도와달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의사님, 저를 구해주세요. 뜨거운 물로 목욕한 뒤 온몸이 가렵다면, 특히 노년층이라면 그건 간, 신장, 심장 기능 약화의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김민서 씨에게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가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죠. 약국에서 연고 하나 사서 바르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가려움 뒤에는 과로한 간 혹은 담즙이 막혀있는 담도염 담석증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검사 몇 가지를 권했습니다. 간 수치, AST, ALT, 빌리루빈, 알칼리성 인산분해 요소 ALP, 감마GT, GGT, 그리고 복부 초음파, 담도가 확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요즘 손주를 봐야 해서 병원 갈 시간이 잘 안 돼요. 저는 웃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손주는 조금 기다릴 수 있지만 당신의 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날 진료실을 나서던 그녀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표정이었죠. 그 모습은 1년 전 제가 만났던 또 다른 환자 최도윤 60세 씨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버스 운전사였던 그는 3개월 동안 손바닥이 계속 가려웠지만 장갑을 오래 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그가 병원에 왔을 땐 이미 피부가 노랗게 변했고 소변은 커피색이었죠. 진단은 담도암 말기였습니다. 그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일찍 올 거려. 그 한마디가 아직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왜 매일 밤 내 다리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밤에 종아리나 정강이가 가렵다면 그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거나 혈액이 끈적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흘 뒤 김민서 씨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아무리 연고를 발라도 가려움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 약을 먹어볼까요? 저는 바로 답했습니다. 안 됩니다. 만약 담즙 정체 나간 기능 문제라면
그 약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대신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가려움 일지를 써보세요. 언제부터 가려움이 시작되는지, 따갑거나 화끈거림의 정도를 영십으로 기록하고 뜨거운 물로 목욕한 뒤, 술을 마신 뒤, 기름진 음식을 먹은 뒤 증상이 심해지는지 확인하세요. 피로감, 미열, 체중 감소, 눈의 황달 같은 변화도 함께 적어두세요.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몸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적어두면 당신의 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다 높게 나왔어? 일주일 뒤 김민서 씨가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빌리루빈 수치 상승, 담즙정체형 간 수치, AST, ALT, ALP. 초음파에서는 간내 담관이 약간 확장, 그리고 담낭 내에 슬러지 담즙 찌꺼기가 보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아직 암은 아닙니다. 하지만 명백한 경고 신호예요. 이대로 두면 작은 담석이 담도를 막아 염증이나 심하면 전신 감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MRCP, 자기공명 담도 조영술 검사를 권했습니다. 담도 구조를 3차원으로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가려움 때문에 이런 큰 검사를 꼭 해야 하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려움만으로 발견했으니 다행인 겁니다. 노랗게 변하거나 통증이 생긴 뒤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가려운 발진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퍼졌지? 따뜻한 물로 목욕할 때 온몸이 가렵다면 그건 단순한 건조증이 아니라 간신장 혈관 이상을 알리는 심각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김민서 씨는 결국 검사를 받기로 동의했습니다. MRCP 자기공명담 도조영술 결과 총담관에 작은 결석 담석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내시경으로 담석 제거 시술을 진행했고 절차는 안전하게 끝났습니다. 사흘 뒤 그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처음으로 푹 잤어요. 이제는 가렵지도 않고 소변색도 훨씬 밝아요. 그 문자를 읽으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다시 느낍니다. 의사는 기다림의 직업이라는 걸요. 작은 가려움 하나가 그녀의 간을 완전히 막히기 전에 구해낸 셈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아주 섬세한 신호로 먼저 말해줍니다. 손바닥이나 발바닥이 이유 없이 가렵다면 그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간이 두드리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민서 씨가 다시 숙면을 찾게 만든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누려 합니다. 피부 가려움과 간 담도성 가려움을 구별하는 법, 간이 편하게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3가지 생활 습관, 그리고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하는 위험 신호 3가지. 모두 복잡한 약이나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몸의 언어를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몇 분 뒤면 그 사소한 가려움이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가렵지? 윗배나 몸의 오른쪽이 가렵다면 그건 단순한 피부 반응이 아니라 간이 과로하거나 잠재적인 염증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퇴원 후에도 김민서 씨는 매주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요즘은 식욕이 좋아지고 피부빛도 훨씬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을 먹을 때 살짝 가려움이 다시 느껴진다고 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간이 회복 중이라는 뜻이에요. 막힌 도로에서 빠져나온 차가 다시 정상 속도를 찾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요. 그리고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술은 완전히 끊고 동물성 지방은 줄이세요. 대신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하고 채소와 신선한 과일을 적당히 드세요. 특히 자몽, 오렌지, 시금치가 좋아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남편은 여전히 갈비탕이랑 소주를 좋아해요. 이제 저만 따로 국을 끓여야겠네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다르게 먹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이 지금 그 선택에 감사하고 있어요. 한 달 후 그녀는 다시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간 수치가 거의 정상으로 회복, 빌리루빈 수치도 눈에 띄게 감소. 제가 결과를 출력해 보여주자 그녀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작은 담석 하나가 이렇게 큰 일을 만들 줄은 몰랐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간은 몸에서 가장 참을성이 많은 장기입니다. 거의 불평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번 신호를 보낼 땐 꼭 들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에는 50, 60대 중 지방간 경미한 간 수치 상승 담석을 안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아무 증상도 없다고 생각하다가 가려움이나
황달, 만성 피로가 찾아와야 병원을 찾습니다. 의학에서는 이 시기를 놓치기 쉬운 황금기, 골든 윈도우라고 부릅니다. 그때 발견했다면 치료는 훨씬 간단하고 비용도 적으며 회복 가능성은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왜 이렇게 가렵죠? 뒷목이나 머리 뒤쪽이 가렵고 가벼운 어지럼증이 함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순환 불량이 아니라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만난 또 한 명의 환자를 기억합니다. 박태준, 64세 씨.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민서 씨와 비슷한 지속적인 가려움을 호소했지만 괜찮겠지 하며 3개월 동안 버티다 병원에 왔습니다. 검사 결과 빌리루빈 수치가 정상의 5배, 총담관이 심하게 확장. 결국 췌두부 종양이 담도를 눌러 담즙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했지만 회복 과정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그가 퇴원 전 제게 남긴 말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가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대가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저에게 늘 상기시킵니다. 지속되는 작은 증상은 절대 작지 않다. 그 이후 저는 민서 씨에게도 지금처럼 새로운 생활 습관을 꾸준히 이어가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30분 한강 근처를 걷고 공복엔 따뜻한 물을, 커피는 식후로 미루며 1시간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몇 주 재진 때마다 그녀의 눈빛은 더 맑아지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이젠 손이 가렵지도 않고 피부가 부드러워졌어요. 밤에도 푹 자요. 짜증도 덜 나요. 그녀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간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민서 씨처럼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가려움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환자들이 아직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는 박태준 씨처럼 너무 늦게야 깨닫습니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는 걸. 그녀는 단순한 가려움이라고 생각했지만 간이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 아침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59세 여성 윤정희 씨, 심한 황달과 극심한 전신 가려움, 그리고 탈진 상태로 실려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가 급히 내려가 차트를 확인하니 그녀는 3개월 전 제 진료실을 찾았던 환자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단지 발바닥이 조금 가렵다고 말했고 검사를 권했지만 다시 오지 않았던 분이었습니다. 이번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급성 담관염과 폐혈증, 그리고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중환자실에서의 회복은 거의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녀의 병상 옆에 서 있던 저는 3개월 전 그녀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냥 날씨가 건조해서 그런가 봐요. RG. 그 단 한마디의 가벼움이 얼마나 큰 고통으로 돌아왔는지 그때의 침묵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민서 씨에게 3번째 재진 때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저는 운이 좋았네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운도 있지만 결정이 빨랐기 때문이에요. 몸은 언제나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신호를 들을 마음이 있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제가 우리 아파트 자격 없는 의사가 됐어요. 누가 가렵다 하면 다간 검사 받으라 권하거든요.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바라던 일입니다. 당신이 이제 누군가의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네요. 제가 독자분들께 꼭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 이런 가려움이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위험 신호인지 말이죠.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담즙산 담즙의 주요 성분, 이 혈액 속에 쌓입니다. 그 물질이 피부 밑으로 스며들면 처음에는 단순히 약한 가려움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농도가 높아지면 피부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고 피부를 긁어 상처와 2차 감염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피가 날 정도로 긁으면서도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간은 내부에서 이미 손상을 입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 약을 찾지만 그건 담즙 정체로 인한 가려움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 복용 시 피로감 졸림을 유발하고 간이 그 약을 해독하느라 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정확한 해결법은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담석, 염증, 담도 폐쇄 혹은 간 기능 저하 등 근본 문제를 찾아 치료하는 것만이 답입니다. 저는 늘 환자분들께 이렇게 비유합니다. 집안 배수관이 막혀서 물이 역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물이 계속 차오르면 결국 다른 구멍으로 새어나옵니다. 피부는 바로 그 물이 새는 곳이에요. 가려움은 배수관이 끼익 소리 내는 경고음이에요. 걸레질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죠. 결국은 막힌 관을 뚫어야 합니다. 그 설명을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입니다. 너무 익숙한 장면이니까요.
민서 씨에게도 치료 후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꼭 받으세요. 간 수치뿐 아니라 혈압, 혈당 지질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안정되면 담석 재발 위험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그녀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물 마시는 걸 자꾸 까먹어요. 기억할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침에 휴대폰 잡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 그 한 잔이 생각보다 간을 훨씬 더 많이 지켜줍니다. 대화는 웃음 속에서 끝났지만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민서 씨 뒤에는 그처럼 가려움을 견디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걸, 그들 중 일부는 아직도 몸이 보내는 도와달라는 신호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걸요. 한국에서는 참는 문화가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조금 아파도, 조금 피곤해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정도쯤이야 그냥 가려운 거겠지. 하지만 의사로서 저는 수없이 봅니다. 그냥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은 질병의 시작이 되는지를요.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니 서울의 하늘은 이미 어스름했습니다. 한강 위로 비친 노란빛 조명이 마치 사람 몸속을 흐르는 담즙의 빛깔처럼 일렁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몸의 작은 변화를 병이 되기 전에 알아챌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수술과 눈물, 그리고 긴 밤들을 피할 수 있을까? 가려움 사소해 보이지만 어쩌면 간이 보내는 가장 소중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신호의 의미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자신의 몸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몇 달이 지나자 김민서 씨의 삶은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오히려 저에게 더 큰 질문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같은 증상을 겪으며 원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 서울 제 진료실에는 일주일에 3명, 많으면 4명 정도가 가려움이 너무 오래 가요라며 찾아옵니다. 어떤 분은 수십 가지 연고를 써봤다고 하고, 어떤 분은 피부과를 반년 동안 전전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항히스타민제를 매일 복용하지만 차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가 가장 가렵나요? 언제 특히 심해지나요? 그리고 환자가 이렇게 대답하면 손바닥, 발바닥이요. 밤에 더 심해요. 그 순간 저는 압니다. 이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는. 6월 어느 아침 62세 택시 기사 이지우 씨가 찾아왔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운전으로 거칠어진 손. 그는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밤마다 너무 가려워요. 뜨거운 물로 씻으면 더 심해지고 낮엔 좀 괜찮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소변 색깔은 어떤가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좀 진한 노란색이에요.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검사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간은 정상이지만 신장 기능이 심하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사고 체어과율 GFR E25 ml/분, 이미 만성 심부전 단계였습니다. 그의 가려움은 간이 아니라 신장이 보낸 신호였습니다. 신장이 약해지면 요독인산 같은 노폐물이 혈액에 쌓여 피부와 신경을 자극해 전신 가려움을 유발합니다. 이 가려움은 특정 부위가 아닌 몸 전체에 퍼지고 밤에 악화되며 연고나 알레르기 약에도 듣지 않습니다. 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허리도 안 아픈데요. 소변도 잘 보는데요. 그런데 신장이라니요? 제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신장도 간처럼 말없이 참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가끔은 가려움이라는 방식으로 살려달라고 외치죠. 간이나 신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가려움은 수많은 질병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28세 임신 34주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손바닥과 발바닥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가렵다며 왔죠. 그녀는 호르몬 변화 때문일 거예요 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혈중 담즙산 수치가 급상승 임신성 담즙정체증이었습니다. 이 상태를 방치했다면 태아 사망 위험이 급격히 높아졌을 겁니다. 다행히 우루소대옥 시콜산 치료와 철저한 모니터링으로 그녀는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아직도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단지 일주일만 늦었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테니까요.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때로는 갑상선 이상, 철분 부족, 혈액질환, 심지어 림프암의 초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환자들은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몸 전체가 가려워요. 밤에 땀이 많이 나요. 요즘 살이 빠졌어요. 저는 의대생들에게 늘 말합니다. 하찮은 증상은 없습니다. 다만 그 증상을 하찮게 여기는 의사만이 위험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권합니다. 3주 이상 가려움이 지속되고 눈에 띄는 발진이 없으며 보습제나 비누를 바꿔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소한 간, 신장 기능, 혈당, 갑상선 검사는 꼭 필요합니다. 노년층이라면 복부 초음파도 추가해야 합니다. 작은 담석이나 간 종양이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정기 건강검진이 일상화됐지만 많은 분들이
혈당이나 콜레스테롤만 신경 쓰고 간과 담도 건강은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늘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민간요법이나 간 해독 한약을 함부로 복용하지 마세요. 제가 만난 많은 약물성 간염 환자는 간을 맑게 해준다는 광고를 믿고 건강을 위해 시작했다가 오히려 더 아프게 된 경우입니다. 간이 독성 염증을 일으키면 그때의 가려움은 이전보다 훨씬 더 심해집니다. 간을 도우려면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쉬게 해야 합니다. 술을 줄이고 충분히 자고 물을 자주 마시고 저녁은 가볍게 그리고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 그것이 진짜 간 해독입니다. 올해 연말 마지막 진료에서 민서 씨가 인삼사탕 상자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가려움이 무섭지 않아요. 제가 답했습니다.